자, 반갑습니다. 일단 어제 사실 거의 주력도 이제 리용이 일반승도 이제 추가 시간에 자책골로 겨우 넣으면서 일반승도 겨우 했고, 맨시티랑 이제 리용이 가장 좋다고 봤는데 맨시티는 흐름대로 나왔지만 리용이 참 아쉽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하나도 못 건져 갈 뻔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맨시티가 웨스트햄 상대로 이제 다득점을 할 확률이 높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마엔까지 봤는데 다행히 나와줬고, 번니도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승을 좀 더 본다 했고, 그래서 노리치를 묶어갔거든요. 배당이 높은 것끼리. 원래 브랜드푸드도 막판에 좋아 보였고 했는데, 그것보다 홈팀이 더 좋아 보여서 노리치를 봤는데, 1대0으로 질 때만 하더라도 비기면 잘했다. 그나마. 네, 추가 시간에 두 골을 넣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저거는. 아예 그냥 애초에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1대0으로 계속 지고 있길래 프레스턴도 동점골을 넣었는데 노리치가 골을 못 넣으니까 물 건너 갔구나 했는데, 그거를 막판에 두 골을 넣어줬다. 그래서 운이 좀 따라줬다 봅니다. 그래서 배당이 은근히 높아요, 저게. 그래서 그렇게 하나 얹어갔다. 그래서 어쨌든 뭐라도 계속 하나씩 적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연승 중이고, 오늘도 경기가 어제보다 많지는 않지만 확실히 막 예전에 막 4경기 5경기 갈 때 뭐 다폴더나 배당 높인다고 막 그렇게 갔었잖아요. 확실히 경기 수를 좀 줄이고 하니까 뭐 얻어 걸리더라도 그러니까 뭔가 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졌다. 저것도 만약에 4개나 5개 묶어 갔으면 틀렸겠죠. 고배당도. 애초에 적중되기 힘드니까 높여서 가야겠다 하면은 안 되니까 최대한 뭐 고배당이 됐든 뭐 배당이 낮든 뭐 했든 2개 3개에서 좀 주력 부주력 뭐 고배당 이렇게 가고, 뭐 나중에 방송에서 공개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내일 빠르면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중으로 올릴 텐데, 이 25년도에 그 계획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게 도전 미션입니다. 도전 미션. 요거는 잠깐만 얘기 덧붙여서 갈게요. 도전 미션 하니까 나중에 그거는 미적중되면 환불되는 구조라 나중에 자세하게 적어드릴 테니까 그때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C 몬차는 8시 반 경기라 사실 건너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도 분석은 하기 때문에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은 유튜브 평소보다 조금 좀 애매하긴 해요. 너무 막 늦게는 안 올리려고 할 텐데 방송 끝나는 대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C 몬차하고 칼리알리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대부분이 뭐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 컵 대회도 있고, 그리고 챔피언십 한 경기, 프리미어 2경기입니다. 거기다 이제 태국, 베트남 2차전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잘 들으면 잘 골라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보거든요. 자, 몬차하고 칼리알리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몬차하고 칼리알리 상대 전적이 2번밖에 없고, 몬차가 그래도 1승 1무로 아직 진 적이 없긴 해요. 칼리알리 상대로. 다만 일단 이제 몬차가 지금 꼴찌고, 칼리알리보다 딱 하나 좋은 건 실점입니다. 실점. 둘이 득점이 똑같거든요. 16득점으로. 근데 실점 부분에서 칼리알리가 조금 더 실점이 많고, 이 칼리알리가 원정에 1승밖에 없는 팀이긴 해요. 근데 몬차도 1승이 원정 1승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홈에서 승리 못한 두 팀이 있거든요. 제노아하고 몬차. 제노아는 그래도 이제 무라도 많지, 몬차는 3무 6패이기 때문에 사실 성적이 매우 안 좋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난번에 수비 퇴장도 있었죠. 파르마전에. 그래서 이번 수비 퇴장, 그리고 뭐 미드필더의 부상도 있고, 해서 최근 부상이기 때문에 2골 3어시 비중이 좀 있습니다. 수비수도 거의 풀타임
시간 보면 거의 풀타임 뛰었거든요. 그래서 2명이 좀 빠진다는 점 참고하시고 지금 5연패입니다. 몬차가 홈 4연패. 물론 이제 컵 대회 이긴 적이 있지만 아직 리그 승리 없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겼던 경기가 이 베로나 원정 10월 거의 말쯤이니까 2개월이 넘었죠. 그래서 반드시 좀 승리가 필요합니다. 홈이니까 5연패도 끊을 겸. 그래서 지난번에 퇴장 당했음에도 어쨌든 추가 시간에 골만 안 막혔으면 이제 비겼었는데, 왜냐면 오히려 슈팅도 하나 더 많았고 점유율도 더 많았습니다. 퇴장 당한 몬차가. 그래서 비길 수 있었던 거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칼리알리 보면은 얘네도 5연패입니다. 둘 다 컵대회 포함. 컵대회 빼면은 둘 다 4연패인데 그래도 칼리알리는 몬차랑 비교했을 때 승리가 좀 더 많고, 그리고 얘네도 원정 성적이 안 좋긴 하지만 그나마 최근에 이겼다. 그 베로나전 홈에서 1대0. 그리고 얘네가 이제 뭐 라치오 원정에서도 득점을 했고, 그리고 AC 밀란 3대3. 물론 최근에 득점력이 좀 저조하긴 합니다. 뭐 피오렌티나, 아탈란타, 그리고 인테르, 유벤투스 다 득점이 없었는데, 사실 피오렌티나, 아탈란타, 인테르는 다 강팀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봐요. 그래서 만만한 팀들한테는 그래도 골을 그나마 좀 넣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이제 거의 뭐 막장의 그런 느낌이라서 이거는 딱 하나, 딱 하나밖에 안 봅니다. 요거는 표시를 해드릴게요. 결장은 칼리알리가 오히려 그 공격에 한 명 빼면은 아까 뭐 퇴장과 미드필더 부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승부도 아니야. 이거 무 또는 패스로 가겠습니다. 무 갈 거 아니면 그냥 건너뛰어라. 그리고 얘가 8시 반 경기잖아요. 사실 묶어갈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일요일날 뭐 7시 반에서 뭐 8시에 경기들이 있긴 한데, 요새 뭐 리그도 이제 아직 다시 이제 25년도 다음 주 돼야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휴식 기간이라, 그래서 요거는 굳이 갈 이유가 없다 봅니다. 그냥 건너뛰세요. 그냥 굳이 뭐 먼저 시작하는 경기 가서 뭐 저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 보이면은 어떻게 해서든 가겠지만 그 정도 느낌 아니에요. 자, 태국 베트남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때 이제 베트남 오버랑 인테르 승을 갔을 때, 인테르도 이제 아탈란타 상성에서 너무 좋고 뭐 주 공격수의 부상, 그리고 베트남도 태국이 요새 실점이 너무 많다. 그래서 베트남 승 쪽과 이제 오버를 같이 봤었는데 그래도 태국이 이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오버를 더 우선시 봤거든요. 근데 베트남이 2대0으로 앞서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게 홈 어웨이로 치러지다 보니까 이 베트남이 유리합니다. 지금 아무리 태국 홈이라도. 왜냐면 이미 1차전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원정이라 좀 빡센 건 있긴 해요. 근데 태국이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오버입니다. 오버. 싱가포르 2골 내주고 4골 넣고, 필리핀이나 베트남 원정에서 지고, 그리고 홈에서도 필리핀한테 2대1로 해서 연장까지 갔고, 근데 예전 캄보디아전도 아마 지다가 역전했나? 3대1로 좀 아슬아슬하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최근 득점력이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물론 베트남도 원정에서 뭐 필리핀이랑 비겼다든가 생각하면은 태국이 이길 확률이 좀 크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캄보디아한테 2골 정도 먹힐 정도, 그리고 점유율은 앞섰지만 슈팅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점, 그리고 베트남이 예전에 박항서 감독 이후에 뭔가 이제 우리 한국 감독으로 인해서 뭔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베트남이 아무리 상승세여도 이게 이데얼 스코어가 나올 수 있다 보거든요. 태국 홈이라서. 왜냐면 상성에서는 당연히 태국이 좋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 완전히 좋은 건 아닙니다. 무승부도 많기 때문에. 다만 태국 홈이라는 점 무시할 수 없어서 저는 원래 흐름을 보면 베트남 프렌 가야 되지만 또 오버. 지금 이 3연속 오버거든요. 저번에 그 태국 경기는 이제 다 오버를 갔습니다. 그때 언제냐? 필리핀전도 오버.
태국 홈 말고 그리고 베트남 원정에서도 오버. 이번도 오버 한번 노려보겠다. 얘까지만 오버를 한번 노려봅시다. 왜냐면 무승부하면서 베트남이 가져가는 사이즈가 가장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난 베트남 흐름을 더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프렌이나 뭐 무승부 보셔도 되는데 뭔가 연장 갈 거 그런 느낌? 이게 하면 연장 가겠죠. 바로 승부차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자, 이제 이 앞에 두 경기. 사실 뭐 요 두 경기는 먼저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8시 반하고 10시. 그리고 이제 어디냐? 풀럼부터 한 5경기인가? 11시. 오늘 좀 조금씩 나눠져 있더라고요. 일단 보겠습니다. 자, 풀럼 입스위치. 어제 사실 예상치 못한 무승부도 많이 나왔고 이겨줘야 되는 경기들이 뭐 비긴 경기도 많았고 다만 이제 번니나 노리치나 뭐 맨시티 마인을 잘 잡긴 했는데 생각보다 어제 좀 빡셌다 봅니다. 제가 보더라도 노리치 진짜 극장 그 추가 시간 2골 아니었으면 진짜 완전 최악의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오늘도 경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잘 노려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풀럼하고 입스위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풀럼하고 입스위치 그 순위가 이제 2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리고 입스위치는 강등권에다가 득점도 풀럼한테 밀리고 실점도 더 많고 그렇다고 뭐 득실이 최악으로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밑에 이제 사우스햄튼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닌데 득점력만 보면은 3위입니다. 3위 밑에서 사우스햄튼, 에버튼, 그다음에 입스위치. 그리고 이 풀럼이 원정이 아니라 홈이라는 점. 근데 이제 풀럼이 홈 원정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입스위치는 홈보다 원정이 승점이 살짝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럼이 홈에서 잘 안 지다 보니까 결장자도 수비 쪽 말고는 크게 없고 수비 한 명. 입스위치가 오히려 이제 주전기퍼가 출전 의심이 되고 그리고 공격이랑 이제 수비 쪽에 장기 부상자 있고 그리고 얘네도 공격 쪽에 한 명이 못 나옵니다. 한 2-3경기 못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하면은 그래도 풀럼이 좀 좋지 않나. 그리고 풀럼이 최근 입스위치 상대로 홈에서 연승을 하긴 했는데 5-6년 전에 이제 경기 결과라 최근 20년도 이후로 경기를 보면 다 입스위치 원정에서 했거든요. 2번 리그컵 풀럼이 2번 다 이겼고 입스위치 원정에서 그 작년 8월에 1대1로 비겼습니다. 그래서 최근 4승 1무예요. 4승 1무. 그래서 어쨌든 상성은 풀럼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풀럼이 요새 잘 안 집니다. 잘 이기지도 못하긴 하는데 잘 안 진다는 거는 무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 7경기 무패인데 2승 5무예요. 2승 5무. 근데 전적들을 보면 뭐 아스널, 리버풀 그리고 요새 잘 나가는 뭐 본머스, 첼시 원정도 이제 극적으로 이겼고 강팀 상대로는 상당히 잘하거든요. 딱 하나 의심되는 건 그 사우스햄튼전을 제가 풀럼 승이랑 마인을 갔던 경기인데 풀럼 마인이 그때 중배당에 껴있었거든요. 걔만 이겨줬으면 됐는데 일반 승도 못했습니다. 그때 배당도 1.3 몇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강팀 상대로는 잘하거든요. 근데 약팀 상대로 오히려 예전에 울버햄튼한테도 이제 4대1로 졌거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무패 흐름이 길다 하더라도 무가 많다는 점과 또 입스위치가 하필 또 최근에 첼시를 이겼단 말이죠. 얘네가 그동안에 이제 경기들을 보면은 한 골차 승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뉴캐슬 4대0으로 지기 전까진. 전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트넘도 2대1로 이기고 그게 아마 첫 승이었던 걸로 아는데 그래서 울버햄튼 잡고 중간에 지더라도 뭐 1대0 스코어 아니면 뭐 브랜드포드전도 3대4 뭐 거의 이제 무도 많았었고 한때는 근데 첼시를 잡은 건 좀 의외이긴 합니다. 아무리 홈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분위기를 좀 탔기 때문에 뭔가 연승 갈 것 같진 않아요. 풀럼도 지금 홈에서 3경기 연속 그 무승부다 보니까 뭐 사우스햄튼전 생각하면 사실 풀럼 저 정도의 배당은 가기가 좀 빡세긴 합니다. 아무리 지난번 사우스햄튼전보다 높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상황상 입스위치의 연승보다는
풀럼의 승을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풀럼 승을 보고 뭐 흐름대로라면은 입스위치 이프렌을 갈 수도 있겠죠. 풀럼이 그동안 뭐 무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풀럼도 자세히 보면은 뉴캐슬 3대1, 뭐 브라이튼도 3대1로 이겼고 의외로 잘 안 집니다. 풀럼이 최근 한 20경기 중에 2번밖에 안 졌어요. 3번이구나. 울버햄튼 전까지. 뭐 맨시티 원정이라든가 에스턴.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입스위치가 첼시전 못 이겼으면 아마 풀럼 승을 못 갔을 텐데 전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전 경기를 이기고 못 이기고가 저한테는 중요합니다. 오히려 못 이겨야 불안하지 이기면 덜 불안하거든요. 왜냐? 뭔가 연승하기엔 좀 빡세 보여요. 입스위치 입장에서. 뭐 선방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건 풀럼 승부 사이드로 봐야 되지 않나. 왜 이제 무승부를 끼냐면 무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무가. 그리고 언어버는 그래도 풀럼이 무득점 했던 경기가 거의 없거든요. 최근에 뭐 사우스햄튼전 그때 말아먹은 그 경기만 아니면 계속 득점을 했기 때문에 입스위치가 골만 넣어준다면 5번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입스위치를 믿지 못해요. 뭐 첼시를 2대0으로 이겼다고는 하지만 최근 2경기 무득점이었죠. 그리고 예전에 노팅엄, 크리스탈 무득점 경기들이 은근히 좀 있어서 믿음이 안 갑니다. 그래서 풀럼 승 쪽으로 좀 더 보겠습니다. 요거 한 관로를 하는 거는 승을 좀 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로 없는 거는 거의 5대5 보는 거고 관로 했다는 거는 6대4 정도로 보는 겁니다. 아니면 뭐 7대3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6대4도 좀 애매하고 저는 거의 6.5대 3.5 10을 기준으로 본다면 풀럼 승을 조금 더 많이 봐요. 배당이 적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이겨줘야 될 타이밍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레체하고 제노아 가도록 할게요. 자, 레체 같은 경우 지금 강등권 바로 위에 있습니다. 레체의 특징은 득점 보시면 돼. 득점. 최하. 득점이 최하입니다. 최하. 꼴찌는 아닌데 득점은 꼴찌라 보시면 되고 실점도 그렇다고 적은 편은 아니에요. 31골이면은 뭐 베로나가 이제 42골로 너무 많이 실점을 해서 그렇지 강등권에서도 보면은 얘네 레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득실이 너무 안 좋다. 오히려 최다 실점 팀인 엘라스 베로나보다도 득실이 안 좋아요. 마이너스 20. 최하입니다. 득실이 최하. 그리고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득실이 레체보다 좋죠. 득점도 많고 실점도 적기 때문에. 다만 이게 레체 홈인데 오히려 제노아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반대.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몬차 경기 그 설명할 때 얘기를 드렸지만 몬차하고 유일하게 홈 승리가 없는 게 제노아입니다. 제노아. 근데 오늘 제노아 원정이죠. 제노아가 홈에서는 6무 4패인데 원정에 4승 1무 3패라 원정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레체는 확실히 원정보다 홈이 좋은데 하필 원정에서 좋은 제노아를 만났기 때문에 레체 입장에서는 좀 빡세지 않나. 얘네는 수비 쪽에 최근 뭐 가장 최근 부상 그거 말고는 거의 최근 부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노아 같은 경우도 보면은 거의 장기 부상입니다. 장기 부상.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최근 결장자가 없다. 뭐 장기 부상자를 굳이 이제 언급하지 않으면은 뭐 한 5경기, 6경기 아니면 이제 뭐 8경기 뭐 그 정도 뛰는 선수들이 제외된 거 빼면은 제노아도 사실 최근 결장이 없다. 그리고 제노아가 최근에 거의 안 집니다. 나폴리전도 사실 좀 아쉽게 한 골차 패배였어가지고 그동안의 전적들 보면은 뭐 강팀이라고 하면은 AC 밀란 제외하면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거의 없거든요. 우디네세, 칼리알리, 뭐 코모, 토리노, 나폴리, 엠폴리인데
어쨌든 아무리 뭐 약팀이고 강팀이 아니더라도 패배 없이 6경기 무패도 했었고 나폴리 한번 지고 다시 엠폴리를 이겼기 때문에 저 레체의 득점력으로 과연 제노아를 잡을 수 있냐 이거죠. 근데 레체도 보시면 원정보다 홈이 낫다고 한 이유가 최근에 이제 엠폴리 그리고 유벤투스, 몬차, 그 엘라스 베로나 4경기를 2승 2무로 무패를 이어왔죠. 라치오한테 지기 전까지. 그래서 레체도 지난 코모전 뭐 무득점 아쉽긴 합니다만 원래 레체가 원정 득점력이 거의 없어요. 괜히 득점 꼴찌가 아니죠. 그나마 홈에서 득점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 퇴장 이후에 그래도 라치오한테 선제골 먹히고 PK로 추가 1대1로 따라 붙었다는 게 대단하다 봅니다. 그리고 전반 막판이긴 한데 오히려 라치오가 슈팅을 더 많이 못 가져갔어요. 슈팅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레체 같은 경우는 홈이면 그래도 제노아가 아무리 원정 4경기 3승 1무로 이제 무패 흐름을 갖고 가고 있긴 하지만 홈에 이제 레체 정도면 비벼볼 만하다. 최근 지금 5경기 연속 득점 중이거든요. 베로나 1대0, 엠폴리 1대1, 유벤투스 1대1, 몬차 2대1, 라치오 1대2패. 그래서 저는 연패 중이라 3연패까지 그림이 그려지진 않고 제노아도 뭐 원정 무패 흐름을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무승부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승부 보는데 그래도 둘 중에 승패로 나뉜다면은 흐름이 연패하는 흐름보단 원정 4경기 무패 흐름이 더 빡세겠죠. 그래서 무 같이 보면서 제노아 프렘 보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고배당 측면으로 갑니다. 무승부. 저 몬차무. 근데 몬차무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상성이 레체가 제노아 상대로 홈 성적이 나쁘진 않아요. 전적들이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 최근 전적만 좀 보자면 근데 제노아 홈이라서 사실 레체 홈이면은 레체가 최근에 진 적은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앙제하고 브레스트 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뭔가 고배당을 노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앙제 잠깐만요. 앙제 순위가 지금 16위, 브레스트가 11위. 그러니까 실점은 별 차이가 없는데 득점에서 좀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앙제가 좀 득점력이 좋진 않죠. 강등권이기도 하고. 그리고 앙제는 홈에서 꼴찌입니다. 성적이. 그리고 브레스트는 홈에서는 잘하는데 5승 1무 2패로 원정에서 1승 6패라 너무 성적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결장자도 크게 없어 보이고 뭐 장기 부상 빼고는 앙제. 브레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미드필더의 한 명이 최근 부상인 것 같은데 요거 빼면은 얘네도 큰 뭐 결장 여부가 달라진 건 없어 보이고, 일단 앙제가 브레스트하고의 이제 상대 전적 홈에서 좀 주고받고를 많이 했네요. 거의 반반 느낌입니다. 일단은 둘 다 이제 그 작년 말쯤에 컵 대회를 다 이겼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는 이겼어요. 다만 이제 리그 경기로 본다면 브레스트는 이제 챔피언스 리그까지 병행을 하는데 바르샤 경기 한 경기 빼고는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스트가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PSV도 잡고 레버쿠젠도 비기고 상황이 좋은데, 일단 그 리그로 가면은 홈에서는 최근 연승 중이긴 합니다. 근데 원정에서 3연패인데 뭐 최근 모나코나 릴전을 생각하면 뭐 득점도 그래도 꾸준히 했고, 그래서 거의 오버입니다. 오버. 몽펠리에전도 3실점을 하긴 했지만 모나코 2대3, 릴도 1대3. 그래서 홈이든 원정이든 뭐 득점을 꾸준히 하고 있어서 오버날 확률이 좀 크다 봅니다. 그리고 앙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득점 차이가 좀 많이 난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컵 대회는 이기긴 했지만 최근에 무득점 경기가 은근히 좀 있습니다. 뭐 스타드렌, 리옹, 그리고 오세르전 3경기나 득점이 없었고 르하브르전을 한 골을 넣긴 했는데 사실 최근 뭐 파리전 홈에서 2골 넣은 게 그러니까 앙제도 한때 조금 성적이 좋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패배를 잘 안 했던 시기가 좀 있습니다. 모나코 원정에서도 잡고 마르세유 원정도 비기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물론 예전보다는 요새 득점력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4경기 중에 3경기가 득점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도 득점력이 좋은 브레스트 쪽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브레스트 승무로 볼게요. 브레스트 승무. 오늘 몇 경기? 13경기 아닌가? 1, 2, 3, 4 지금 5경기. 딱 반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브레스트 승무. 원정이라도 승 쪽을 좀 더 보겠다. 약간 어제 번니 느낌이라 보면 될 건가? 근데 번니는 언더가 확실히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요건 모르겠네. 앙제가 골을 넣어주면 오버날 확률이 높고 앙제가 골을 못 넣으면은 뭐 0대0보다는 뭐 1대0이나 뭐 그런 스코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브레스트 승무로 볼게요. 승무. 요것도 반반이 아니기 때문에 요것도 약간 플럼 승무랑 비슷한 느낌으로 보겠습니다. 근데 앙제가 플럼보다는 살짝 좀 빡센 게 앙제 홈이라서 그렇게 보고 그리고 잠시만요. 뭐 상성이야 거의 반반이었으니까 예전에 막 그 생태띠엔 4골 근데 사실 그거 빼면은 홈에서 득점을 많이 했던 적이 없긴 하거든요. 파리 2골 정도? 근데 파리 2골도 4대0으로 지다가 막판에 이제 몰아 넣은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하이라이트를 잠깐 봤었거든요. 추가 시간에 2골을 넣은 거네 이것도. 이러면 브레스트 승부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랑스하고 툴루즈. 얘네는 순위가 비슷합니다. 지금 거의 중위권에 있는데 보면은 랑스 같은 경우에 이 특징이 뭐냐? 실점입니다. 실점. 그러니까 둘 다 득점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실점도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리가 이제 14골로 가장 실점이 적은 팀인데 랑스도 14골입니다. 실점만 보면 공동으로 1위입니다. 1위. 그리고 툴루즈는 17골이기 때문에 얘도 순위로 따지면은 한 모나코 릴이 공동 2위니까 공동 1위, 공동 2위. 뭐 공동 빼면은 뭐 좀 밀려날 수도 있는데 3위? 예. 그만큼 실점이 적어요. 근데 이제 둘 다 득점이 20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리그왕 보면은 득점이 파리가 너무 압도적으로 많고 그다음 마르세유. 그다음 우리가 아는 뭐 이제 강팀들 모나코, 릴, 리옹, 뭐 니스 정도 득점력이 좋지. 뭐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해요. 근데 중위권 치고는 적은 편입니다. 뭐 오세르나 랭스, 브레스트도 20골이 넘었는데 툴루즈 랑스가 아직 20골이 안 됐다는 거. 어쨌든 실점도 적기 때문에 다른 중위권이나 중하위권 팀들보다는 실점이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납니다. 다른 팀들은 거의 20골, 많게는 뭐 30골도 넘고 그런데 얘는 그래도 실점이 적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지 않나. 그리고 랑스 같은 경우에는 패배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원정 성적이 더 좋긴 한데 툴루즈가 확실히 홈보다 원정이 좀 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랑스의 결장 여부 뭔가 좀 많아 보이는데 일단 주전기퍼가 이적으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좀 변수인데 그리고 수비 쪽에도 지금 14경기 거의 지금 얘네가 15경기 16경기 했거든요. 거의 풀로 뛰었는데 개인 사유로 못 나온다 표시되어 있고 거기다 그 다음으로 출전 시간이 많은 선수가 경고 누적. 일단 수비 쪽에 2명. 그리고 나머지는 장기 부상 제외하면은 공격 쪽에도 무릎 부상이 1명 있네. 키퍼 이적까지 합치면 4명입니다. 4명. 최근 가장 최근. 툴루즈는 아시겠지만 이제 근데 얘네가 리그랑 컵이랑 이게 같이
같이 퇴장이면 이게 표시가 되려나? 어제도 봤을 때도 컵 대회 퇴장당한 게 그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컵 대회 퇴장은 한 명이 있습니다. 리그 퇴장이 아니고. 근데 퇴장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면 뭐 같이 연계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그거 말고는 크게 없어요. 그냥 부상 한 명 정도 미드필더. 그래서 결장 부분은 랑스가 훨씬 더 이제 치명타기 때문에 주전 기퍼도 그렇고. 왜냐면 여기 기퍼 보면은 얘가 다 뛰었거든요. 물론 이제 서브가 두 명이 있긴 합니다만은 뭐 한두 경기라도 뛰었어야 되는데 뭐 15경기 다 뛰었기 때문에 요게 좀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성은 최근에 이제 20년도 이후 보면은 홈에서 연승 중. 그리고 최근 보면은 20년도 이후에 4경기 다 홈 원정 포함해서 4연승이거든요. 그래서 상성은 랑스가 압도합니다. 툴루즈 상대로. 그리고 최근에 랑스 뭐 오세르전 비겼지만 랭스랑 몽펠리에 상대로 실점 없이 이겼고 그리고 원래 랑스가 뭐 예전만은 못하죠. 예전에 홈에서 확실히 더 잘했으니까. 근데 예전만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좀 승리를 좀 가져갔다. 뭐 낭트라든가 몽펠리에 그리고 그 전에 니스나 리옹전 무승부도 그렇고 리그 초반에 살짝 좋았다가 중간에 무가 좀 많았죠. 그래서 랑스도 패배가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패배가 한 10월하고 11월에 좀 몰려 있는 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후반부에 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툴루즈 같은 경우도 홈에서 확실히 잘합니다. 지금 홈에서 3연승 중이고 4경기 무패고 좋은데 원정에서도 이제 연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3연승, 뭐 4경기 무패 했는데 최근 이제 강팀을 만났죠. 파리랑 모나코한테 득점 없이 졌기 때문에 3대0, 2대0. 그래서 연승도 깨지고. 근데 확실히 강팀 아니면은 뭐 스타드렌 원정도 잡고 예전에 릴 원정에서도 선제골 넣었지만 아쉽게 역전패 당했고 그리고 리그 초반에 이제 니스랑 비겼던 점 하면은 최근에 파리랑 모나코한테 져서 그렇지 못하진 않아요. 툴루즈도 보면. 그리고 결장 부분이 랑스가 훨씬 손해기 때문에 저는 요거 잠깐만요. 고민되네. 이게 프렌 쪽으로 접근을 할지 언어보로 접근을 할지가 좀 고민입니다. 왜냐면 결장 부분 생각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은 툴루즈 프렌 가고 싶지만 저 툴루즈가 그래도 원정 성적이 막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어서 물을 노려야 될지 뭐 상성에서는 랑스가 좋기 때문에 잠깐만요. 일단은 공격에 한 명 그리고 수비 쪽에 빠지는 게 좀 큰 것 같은데 비중이 좀 높은 것 같고 주전 기포도 그렇고 저는 요거 프렌 보겠습니다. 프렌 툴루즈 프렌 툴루즈 프렌하고 혹시 랑스가 이기거나 비길 수도 있기 때문에 툴루즈 원정 득점력 생각하면은 최근 득점력이면 언더 가야 되는데 오버를 같이 볼게요. 오버를 같이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요러면 지금 6경기인가요? 자 추천 한 번씩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라스하고 오세르죠. 요것도 11시 경기인데 일단 오세르가 생각보다 순위가 높다. 일단은 오세르하고 스트라스의 승점이 4점 차인데 뭐 득실은 솔직히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오세르가 살짝 좋긴 하지만 근데 이제 오세르의 단점이 홈 원정 차이가 좀 심해요. 뭐 스트라스는 홈에서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한 번밖에 안 지긴 했지만 근데 오세르는 파리 니스 다음으로 성적이 좋거든요. 홈 성적이 5승 2무 1패이기 때문에 거의 홈에서 모든 승점을 거의 채웠다 보시면 됩니다. 원정에서 승점이 4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홈에 오세르면 모르겠는데 원정 오세르라 그래도 스트라스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결장도 크게 없고. 오히려 오세르 쪽이 지금 주전키퍼가 부상으로 떠 있거든요. 얘네도 지금 서브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첫 경기가 될 거고 수비 쪽에 최근 부상도 있고 그리고 미드필더에 지금 경고 누적 한 명에 부상까지. 얘네 장기 부상이 아니고 다 최근 부상이에요. 최근 거의 13경기 14경기 뛰었기 때문에 뭐 공격엔 크게 장기 부상 빼고는 없지만은 경고 누적 부상의 키퍼까지 하면은 손해지 않나 오세르가. 더군다나 이제 원정 성적도 안 좋잖아요. 최근에 이제 컵 대회도 홈에서 졌고. 근데 스트라스는 컵 대회에 잡고 그 르하브르가 생각보다 이제 강등권이고 순위가 높지 않아서 3대0 이긴 게 뭐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얘네도 최근 뭐 5경기 중에 4연패 했고 그리고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적이 좋았었는데 뭐 모나코, 니스 요새 좀 빡세긴 했어요. 브레스트 원정도 그렇고 해서 파리 원정에서도 2골 넣고 릴 원정도 3골. 그러니까 득점력이 나쁘진 않다 보여집니다. 랭스전 최근에 득점 못한 거 빼고는 홈에서 무득점 경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뭐 결장자가 있는 오세르라면 최근에 뭐 랑스전 비기고 파리도 비기긴 했지만 툴루즈전 아마 제가 툴루즈전에 오세르 프렌을 봤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왜냐 그 전에 3연승 5경기 4승 1무 이거는 오세르 무조건 가야 된다. 왜냐 툴루즈 배당이 되게 낮았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근데 아무것도 못하고 졌다. 그거 보니까 원정 오세르는 마르세유를 어떻게 이겼냐 그런 의문이 듭니다. 리옹을 어떻게 비겼고 그냥 강팀한테만 강한 건지. 그래서 요거는 스트라스 쪽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스트라스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오버는 글쎄요. 예전에 스트라스의 느낌이라든가 봤을 때는 최근도 그렇고 오세르가 한 골만 넣어준다면 오버 가능성이 높은데 살짝 좀 오세르 그때 툴루즈전 그때 생각하면은 별로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트라스 승만 보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트라스 승. 스트라스 승. 안 적어도 대충 들으시면 알 겁니다. 스트라스 승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얘기 안 한 게 있나 이게? 아까 상대 전적 얘기 안 했었나? 상대 전적을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전적들이 다 오래돼서 확실히 홈에서 최근에 오세르 상대로 강하긴 했습니다. 근데 20년도 이후 보면은 각각 홈에서 이겼기 때문에 뭐 주고받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경기 썬더랜드하고 포츠머스 가겠습니다. 어제 은근히 챔피언십이 이겨야 될 경기들을 막 비겼던 경기들이 많죠. 스토크 그리고 미들즈부르 뭐 프레스턴은 막판에 이제 물을 좀 예측하긴 했지만 그리고 또 어디 있냐 어디 있었는데 노리치야 뭐 운 좋게 이겨줬고 번니도 이길 거라 예상을 했지만 미럴도 프렌을 받고 뭐가 못 이겼던 것 같은데 뭐였더라? 몇 경기 더 있었는데 뭐 와포드야 셰필드한테 져서 그렇고 아무튼 뭐 배당이 낮았던 게 스토크 미들즈브러였죠. 그래서 모른다. 왜냐 미들즈브러는 그럴 수 있다 봅니다. 카디프 주 공격수 누구였더라? 칼럼 로빈슨이었나? 걔 뭐 빠져도 뭐 비겼다 치더라도 플리머스가 원정 진짜 약한데 스토크를 너무 높게 봤던가? 좀 어쨌든 어제 생각지 못한 데서 무승부가 좀 나왔고 일단 썬더랜드가 포츠머스 상대로 홈에서 성적이 조금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홈 원정으로 치면 반반 느낌이고 지금 썬더랜드의 그 상황을 보니까 포츠머스하고 비교했을 때는 승점 차이가 2배 납니다. 2배. 썬더랜드 포츠머스는. 그러니까 포츠머스가 강등권 바로 위에 있는데 강등권하고 승점이 같아요. 아마 득실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썬더랜드만큼 득점력이 뭐 좋진 않지만 거의 근접하긴 합니다. 얘네도
그 밑에 강등권보다는 득점이 더 좋긴 합니다. 30골 넣고 있기 때문에 38골이라 8골 차이지만 실점이 거의 2배 난다. 2배 살짝 안 되게. 왜냐면 썬더랜드가 실점이 많지 않거든요. 22골이라 뭐 번리가 워낙 독보적이고 리즈나 셰필드보다는 살짝 많긴 하지만 포츠머스에 비하면 아주 좋은 편이다. 그리고 자꾸 얘기하지만 무패팀이 몇 팀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와포드도 지면서 뭐 또 지고 뭐 해서 2번이나 졌지만 아직 살아남은 팀이 2팀이 있습니다. 썬더랜드하고 번리가 아직까지 홈에서 무패긴 해요. 근데 번리도 이제 6무나 되기 때문에 무가 많고 썬더랜드도 4무나 됩니다. 그래서 8승 4무. 번리보다는 좋죠. 득점도 더 많고 득실도 살짝 앞서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홈에 막강한 썬더랜드다. 그리고 포츠머스는 그나마 믿을 게 홈 그 성적인데 원정은 너무 처참합니다. 1승 4무 7패라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썬더랜드의 결정을 보면 여전히 장기 부상자 빼고는 특이사항이 없어요. 공격의 로메인먼들이 여전히 장기 부상이고 미드필더도 이제 골절 부상이 이제 장기 부상이고 뭐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포츠머스도 보면은 공격 쪽에 이제 장기 부상자들 얘네도 별다른 그게 없다. 그래서 둘 다 뭐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해서 지금 본다면은 썬더랜드가 이제 배당이 좀 빠졌거든요. 1.4여도 지금 배당이 안 좋은데 지금 빠졌습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은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2대1로 잡았고 최근에 노리치전 역전, 스완지전도 역전, 역전승도 좀 있었고 지다가 따라가는 경기도 많았어가지고 어쨌든 최근에 홈 무패라든가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패배가 많지는 않습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 원정이라든가 스토크전 진 거는 좀 뼈아프긴 해요. 왜냐 스토크가 그때 되게 안 좋았었기 때문에 설마 스토크한테 질 거라 생각은 못했거든요. 그거 말고는 홈에서는 득점이 좀 꾸준합니다. 그래서 무득점 경기도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최근 브로미치전 0대0 말고는 11월에. 그래서 이거는 썬더랜드 홈이니까 포츠머스 물론 얘네도 홈 원정이 확실히 차이 납니다. 최근에 홈 4승 1무, 스완지 4대0, 코번트리 4대1, 브리스톨 3대0, 3대1. 무승부 빼고 이길 때는 다 다득점 했는데 원정 보시면 이제 브리스톨 3실점 0대3, 와포드 1대2, 선제골 놓고 역전 당했고 더비카운 4실점, 스완지 2실점 해서 그래도 썬더랜드인데 홈에 썬더랜드 봐야죠. 만약에 배당이 좀 너무 안 좋다. 그렇다고 마엔 가기에는 최근에 썬더랜드가 마엔을 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마엔 가기 좀 빡세다. 실점이 그래도 꾸준하게 실점을 하고 있어서 포츠머스의 선방을 기대하든 아니면 썬더랜드가 오랜만에 마엔을 하면서 3대0 4대0으로 이기든 오버? 글쎄 오버가 살짝 고민이 되는데 일단 실점에서 거의 2배 차이 나기 때문에 오버를 한번 노려볼까요? 브리스톨이나 더비카운 전에 이제 득점을 못해서 졌던 거 생각하면 썬더랜드가 최근 3득점 한 적이 스완지전 밖에 없긴 해요. 이제 오버의 그 여부는 포츠머스에 달려 있다 봅니다. 포츠머스가 골을 넣어줘야 더 가능성이 있고 못 넣으면 좀 빡세 보입니다. 전 썬더랜드 승에 마인 봅니다. 마인. 이거는 오버 안 보고 오랜만에 썬더랜드 승에 마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인도 예를 들면 어떤 거 있었지? 아까 마인 중에 2배 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풀럼도 마인이 2배 넘고 지금 보면은 어디냐 스트라스는 3배가 넘기 때문에 그렇고 썬더랜드도 2배 넘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2배가 안 넘잖아요. 그래서 2배 넘는 것들은 한번 도전해 볼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엔까지 한번 노려보겠다. 최근 포츠머스 원정 실점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리버풀하고 맨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죠. 1위 리버풀.
14승 3무 1패. 압도합니다. 압도. 지금 뭐 맨시티가 어제 경기 이기고 하긴 했지만 아직도 리버풀하고 승점이 11점 차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맨시티가 두 경기를 더 했다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남은 잔여 경기 다 이기면 승점이 더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리버풀을 견제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땐 노팅엄 아니면 이제 아스널이 좀 잡아줘야 되는데 리버풀이 이제 몇 번 부러지거나 그래줘야 되는데 아무리 아스널 노팅엄이 잘 이겨도 리버풀이 계속 이기면 이거 따라가기 힘든 페이스긴 하거든요. 득실도 너무 좋고. 그리고 맨유 같은 경우는 지금 14위인데 와 토트넘하고 맨유 순위가 이렇게 낮았던 적이 있나? 이게 거의 시즌 중반으로 가면서 지금 38라운드니까 거의 반은 돌았잖아요 지금. 많은 팀은 20경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챔스는 고사하고 이게 더 떨어지면 강등 걱정해야 될 것 같은데 실승점이. 왜냐면 사우스햄튼 말고는 레스터나 입스위치도 멀지 않아요. 승점 차가. 그래서 좀 빡세 보입니다. 자 일단은 리버풀 맨유 상대로 보면은 일단 홈에서는 최근에 졌던 적이 16년도입니다. 중간에 무승부가 몇 번 있곤 하지만 어쨌든 많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홈 원정으로 치더라도 최근에 진 적이 없어요. 2승 3무. 거의 리버풀이 상성에서 많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최근에 득점하는 거 보면은 뭐 실점도 많긴 하죠. 뭐 원정에서 불안한 점, 뉴캐슬전 3실점, 아니면 말도 안 되게 사우스햄튼한테 뭐 2실점 했다든가, 뭐 리그컵도, 그리고 토트넘전 6득점 했지만 3실점. 그러니까 무실점 했던 적이 생각보다 리버풀이 뭐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이게 그 원정하고 홈이 또 다른 게 원정에서는 무실점 경기를 찾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그나마 홈이 예전에 뭐 맨시티라든가 에스턴 빌라 그래도 홈, 그리고 최근에 웨스트햄전 5대0으로 이겼어가지고 일단은 거의 오버입니다. 리버풀 실점도 안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리버풀 3.5 기준 때려도 오버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리버풀은 일단은 오버 달고 가면 된다. 근데 이제 리버풀 생각하면 오버인데 3.5라도 걱정되는 게 맨유입니다. 맨유 최근 3경기 득점이 없어요. 0대3, 0대2, 0대2. 뭐 본머스야 워낙 기세가 좋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울버햄튼한테 진 건 좀 빡세지 않나. 뉴캐슬도 잘하기 때문에 어제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4연패입니다. 리그컵까지. 그나마 믿을 건 맨유는 홈인데 홈도 아니고 원정이에요. 원정. 원정 성적 보시면 2승 3무 4패입니다. 원정에서 두 자릿수 득점이 안 되는 팀이 몇 팀 있거든요. 그게 득점력이 안 좋은 사우스햄튼, 에버튼, 그리고 입스위치도 아니고 맨유가 8득점입니다. 8득점. 그래서 리버풀의 그 홈 7승 1무 1패 그 성적을 잡아낼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뭐 리버풀이 결장이 많냐. 거의 없어요. 결장이. 최근 부상도 없고 이러면 이길 사이즈가 도저히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맨유는 이제 레시포드가 그 뭐 질병 때문에 못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맨유도 생각보다 뭐 결장자가 거의 없긴 하지만 강대 강으로 붙으면 이길 사이즈가 안 나오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래서 뭐 맨유로 배당이 떨어지긴 하지만 저는 리버풀 승 마행까지 봅니다. 물론 아무도 예상치 못하게 맨유가 갑자기 리버풀의 이제 연승을 잡아내면서 최근에 이제 언제 졌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리버풀 계속 무패 중이니까 지금 흐름이. 근데 그러기에는 뭔가 맨유가 원정에서 강하다든가 뭐 리버풀이 선수가 많이 빠진다든가 아니면 그 말도 안 되게 뭐 리버풀만 일정이 빡세게 있다든가 물론 있긴 합니다. 지금 배당이 그 빠지는 이유는 딱 하나 같아요. 이제 토트넘하고의 이제 준결승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왜냐? 맨유는 다음 경기가 이제 FA컵 아스날 원정 가면 되는데 리버풀은 바로 이제 3일 뒤에 리그컵 가고 또 이틀 뒤에
홈에서 또 FA컵 하고. 근데 그 팀은 이제 처음 들어보는 팀이라서 그거보다는 토트넘 원정 그게 좀 그것 때문에 뭐 로테를 돌릴 수도 있다. 지금 뭐 리그 성적도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맨유 쪽으로 빠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리버풀은 예전에도 뭐 챔피언스였나 아무튼 뭔가 로테를 돌릴만 한데도 막 주전들 나오고 리그컵도 그렇고 막 어쨌든 되게 모든 경기에 진심이었던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도 뭐 그냥 컵 대회나 이런 느낌도 아니고 리그 경기고 상대가 맨유다 보니까 어, 지고 싶어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생각이 같아요. 리버풀 승 마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컵 때문에 사실 오버는 좀 애매하다. 맨유의 득점력을 생각하면은 글쎄요. 그 전에 득점력도 보면은 별로 시원치 않아서 한 자릿수 득점으로 이길 거라 생각 안 합니다. 리버풀 승 마인까지 볼게요. 1마인만 보겠습니다. 1마인. 3.5 기준으로는 리버풀이 다음 경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이제 애매합니다. 다음 경기만 없으면 살짝 오버를 노려봄직도 한데 근데 맨시티, 레알, 레스턴, 예전에 볼로냐 다 2대0으로 끝냈던 경기들도 있고 뭐 첼시 2대1, 브라이튼 2대1 뭐 했던 거 생각하면은 생각보다 오버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맨유한테 달렸다 봅니다. 맨유가 최소 한 골, 두 골 넣으면 무조건 오버라고 보고 맨유 골 못 넣는다? 그럼 언더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풀 승의 마인까지만 보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파리하고 모나코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잠시만요. 요거를 좀 8시 반 경기는 어차피 안 갈 거니까 저것 때문에 이제 카트가 사라지기 때문에 쟤는 좀 떼어놓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파리하고 모나코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파리 지금 순위 보면은 잠깐만요. 이게 이거 표시를 해줘야겠네. 지금 이거는 컵 대회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지금 파리 순위가 어디 갔냐? 12승 3무 무패네 무패. 득점도 아주 좋고 그리고 모나코가 3위긴 한데 파리하고 승점이 10점 차입니다. 득실도 꽤 많이 차요. 근데 모나코도 실점이 적은 편이긴 합니다. 어쨌든 지난번 모나코 홈에서 파리가 4대2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요새 아시겠지만 모나코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뭐 랭스랑 비긴다든가 마르세유 원정도 역전을 당하고 그리고 홈에서 뭐 앙제한테 지질 않나. 그래서 모나코도 보면은 파리의 흐름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뭐 물론 파리도 중간중간 낭트라든가 뭐 오세르 원정에서 무승부라든가 특히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너무 성적이 막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리그나 컵 대회만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잠깐만 이게 무슨 컵 대회였지? 뭐 트로페 대 뭐야 이거? 어쨌든 이게 또 지금 열리는 거 보면은 스타디움 974가 어디야 또 검색을 해봐야겠네 이거. 이게 홈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만 스타디움 974 뭐야 이거 프랑스가 아니네. 이게 뭐 단발성 컵 대회인가? 이게 어디면 도하의 라스 아부드 지역에 있는 축구 전용구장인데 어쨌든
중립입니다. 중립. 표시를 해드릴게요. 중립 경기, 중립 컵 대회,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자, 어쨌든 모나코 원정에서도 4대2로 이겼던 파리고, 지금의 흐름을 모나코가 잡기에는 좀 빡세 보입니다. 그리고 일정을 보더라도 모나코가 이제 다음 경기가 리그 경기, 뭐 파리도 마찬가지고, 뭐 그래서 뭐 일정이 어느 쪽이 더 뭐 빡세다 이런 느낌은 아니라서, 전체적으로는 흐름 볼 때 뭐 파리가 모나코도 많이 잡았기 때문에 지금 흐름상 보면은 뭐 그렇다고 결장자가 많냐, 그것도 아닙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뭐 모나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파리 승보고, 2.5 기준인데 오버를 가려 했지만 배당이 너무 떨어졌다. 1.37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버 갈 바엔 그냥 파리 승 가세요, 요 경기. 뭐 이 중립 경기고 약간 변수적인 게 발생할 수 있어서 무가 뜰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최근에 모나코가 파리한테 4실점 했다는 게 좀 빡세 보인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더라도 모나코가 파리를 이길 정도는 아니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파리 승. 마에는 글쎄요, 이게 컵대회 특성이라 뭐 홈도 아니고 중립이라 뭔가 마에는 좀 애매해요. 일반 승만 보겠습니다. 일반 승. 왜냐면 핸디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핸디무 가능성도. 왜냐면 중간중간에 이제 파리가 뭐 약팀한테 이제 비겼던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승만 보겠습니다. 파리 승. 중립인 줄 꿈에도 몰랐네 이거. 자, 요렇게 하면은 지금 딱 10경기 됐거든요. 앞전에 이제 그 뭐냐, 걔네 경기까지, 몬차 경기까지. 근데 몬차 경기 때문에 이제 사라질 거기 때문에 하나를 또 따로 카트에 담아야죠. 태국 베트남부터. 그래서 토리노 파르마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토리노 파르마 이제 몇 경기 안 남았죠? 3경기. 그래서 몬차 경기는 소소하게라도 한번 가볼까 말까 생각 중이긴 합니다. 그냥 다폴더에 뭐 핸디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갈 경기는 아니에요. 그냥 다폴더 갈까 아니면 그냥 건너뛰세요. 자, 토리노하고 파르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토리노가 최근에 파르마 상대로 연승 중입니다. 홈 원정에서. 그리고 홈에서 기준으로 보면은 20년도 이후에 딱 그 2번 했는데 1승 1무거든요. 뭐 그냥 아주 살짝 앞서는 정도? 뭐 압도적으로 좋다 요 정도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토리노가 어쨌든 이제 파르마보다 승점이 살짝 더 높고, 득점은 좀 밀리는데 실점이 적기 때문에 득실이 살짝 앞섭니다. 왜냐면 파르마는 득점력이 더 좋긴 한데 실점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실점으로만 보면은 엘라스 베로나 다음으로 실점이 많습니다. 뭐 강등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만 득점력 때문에 득실이 뭐 아주 최하위는 아니죠. 자, 일단 토리노의 홈 성적, 원정보다는 살짝 승점이 낮습니다. 그리고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홈보다 원정에서 승리가 좀 적은 편이고, 쭉 보면은 사파타의 여전히 장기 부상 말고는 토리노에 큰 변화는 없어 보여요. 뭐 채 아담스가 골이 가장 많고, 채 아담스가 얘가 그 어디냐? 얘가 사우스햄튼에 있었나요? 거기서 이제 넘어왔죠. 근데 사우스햄튼만큼의 골을 넣는 것 같진 않긴 해요. 그죠? 자, 근데 이제 토리노가 어쨌든 최근에 이긴 적도 많이 없고, 특히 홈에서는 지금 4경기 1무 3패입니다. 물론 이제 토리노가 이 성적들을 보면은 리그 초반엔 좋았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한 골차 승부가 꽤 많았습니다. 뭐 컵대회 엠폴리부터 시작해서 라치오 한 골, 인테르도 한 골, 칼리알리도 한 골, 로마도 한 골, 피오렌티나도 한 골. 그래서 최근에 볼로냐하고 예전에 유벤투스 원정에서 2골 차로 진 거 빼고는 나폴리도 한 골.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겨도 한 골. 아니면 그 비겼던 경기 제외하고는 졌던 경기들도 대부분 한 골 차라
지더라도 쉽게 안 집니다. 토리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몬차전을 이겼죠. 몬차전을 이기긴 했는데 최근 원정에서 보면 실점이 꾸준합니다. 뭐 중간에 한번 유벤투스전 비긴 거 좋아 보일 수는 있어요. 좋아 보일 수는 있는데 그때 한참 무를 많이 했던 그 상황이고 최근에 무가 거의 없습니다. 승 아니면 패예요. 둘 중에 하나. 그리고 몬차가 퇴장당한 몬차 상대로도 한 골을 내줬던 거. 슈팅도 오히려 점유율도 더 밀렸던 점 생각하면은 토리노가 최근 홈에서 승리가 없었단 말이죠. 언더 경기도 훨씬 많고 파르마는 반대입니다. 파르마는 지금 7경기 연속 오버일 거예요. 2.5 기준. 3.5 기준 보더라도 거의 반 이상이 오버고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우디네세 빼고는 이제 얘네도 한 9경기 연속인가 언더였기 때문에 토리노 생각하면 언더 가야 되고 파르마 생각하면 오버인데 그래서 패스합니다. 어느 오버는. 저는 요거 토리노 승부로 볼게요. 토리노 승부. 요것도 토리노 한 6대4로 보겠습니다. 6대4. 왜냐면 한번 이겨줘야 될 때가 되긴 했어. 홈에서. 파르마는 뭐 지난번에 이기기도 했고 원정의 파르마보다는 그리고 토리노가 아까 딱히 부상이 없었다 했잖아요. 두반 사파타의 장기 부상 말고. 근데 여기 그 토리노 승을 좀 더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파르마가 보면은 뭐 미드필더 가장 최근은 아닌데 뭐 부상도 있고 공격 쪽에 최근 부상이 있습니다. 데니스맨 허리 부상 그리고 장기 부상자들도 있고 해서 그래도 결장 부분 치면은 토리노가 좋습니다. 최근 부상도 파르마 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뺄까 그냥. 토리노 승만 볼게요 이거. 굳이 뭐 물을 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복잡하게.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잠깐만 내일 잠깐만요. NBA도 3-3 있구나. 3-3 오늘 3경기 마감 내일 3경기 내일 보면서 뭐 할 수 있으면 해보든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 로마 라치오 경기 가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지금 방송 킨지 한 1시간 된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네. 자 로마 라치오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 같은 경우에 지금 순위가 10입니다. 득실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고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무가 상당히 적거든요. 무도 적고 득실도 뭐 로마보다는 괜찮고 다만 이제 로마가 홈에서 무승부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뭐 아탈란타 나폴리도 무가 없긴 한데 5승 4패라서 아탈란타 나폴리는 승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고 로마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1승도 없습니다. 원정에서 무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많이 차이가 나죠. 홈하고 원정. 그리고 웃긴 게 라치오가 이제 홈에서 성적이 워낙 좋은데 원정 성적도 나쁜 편은 아닌데 이 로마의 5승 4패가 라치오의 원정 성적입니다. 5승 4패. 홈의 5승 4패, 원정의 5승 4패. 그 얘긴 뭐다? 둘 다 무가 없다. 홈에 무가 없는 로마랑 원정에 무가 없는 라치오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성을 보면 라치오가 살짝 우세가 있는데 로마 홈 기준으로 보면 압도합니다. 로마가. 물론 최근에 한번 지긴 했지만 3승 1무 1패니까. 그리고 마지막 홈 경기도 잡았고. 그래서 지금 그래도 로마가 홈인 거를 감안하고 라치오도 홈보다 원정에서 패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요거는 거의 박빙의 승부 예상하는데 잠깐만요. 일단 결장부터 한번 볼까요? 일단 로마는 수비에 최근 부상 1명 미드필더도 못 나온 지 한 3-4경기 된 것 같고 라치오는 그거에 비해 최근 부상이 없긴 하네요. 미드필더 부상이 있긴 하지만 거의 8경기 정도 못 나온 건 뭐 장기 부상으로 봐야죠. 그래서 이게 결장으로 보면 라치오가 조금 더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일단 로마가 최근에 홈 흐름이 너무 좋거든요. 뭐 브라가도 3대 0으로 잡고 유로파, 뭐 컵 대회도 4대 1, 그리고 파르마 5대 0, 그리고 지난번 밀란의 이제 결장 때문에 로마 프렌과 이제 무승부. 그때 이제 이무가 적중이 됐었죠. 그때 뭐였지? 어디였지? 유벤투스하고 AC 밀란이었나? 그래서 로마가 최근에 홈에서 4연승 중, 리그에서도 연승 중이다 보니까 그래도 감독이 바뀐 이후에 성적이 조금 더 괜찮아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거의 막 골도 잘 못 넣고 했었는데 최근에 그나마 좀 좋아진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보면은 라치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홈보다는 원정이 성적이 안 좋다 했는데 또 하필 얘네 최근 아탈란타전도 비기고 레체, 아약스, 뭐 나폴리, 특히 나폴리 이긴 게 좀 크다 보거든요. 뭐 컵 대회야 둘 다 주전을 안 썼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리그에서 나폴리 그 원정에서 이긴 거 보면은 그때 파르마전 한 경기 진 거 빼고는 흐름이 좋다. 그래서 로마도 흐름이 좋고 라치오도 흐름이 나쁘지 않긴 하네요. 결장도 둘 다 크게 딱히 없고 이러면은 거의 반반 느낌이지 않을까. 저는 둘 다 무승부가 없지만 첫 무승부 노려보겠습니다. 무밖에 안 보이는데 이거. 물론 이제 로마가 홈이니까 이길 확률이 좀 더 크긴 한데 라치오도 그동안의 전적들을 보면은 딱 하나 이제 흠이라고 하면은 파르마전 진 거. 최근에는 되게 좋은데요. 로마? 잠깐만. 로마의 공격 보면은 도브비크가 5골, 디발라 5골. 골고루 골을 많이 넣긴 하네. 너무 한 명에 몰빵되어 있지 않고. 근데 라치오도 보면은 뭐 7골, 5골. 보레이디아도 4골이나 넣고. 막상 막한데 이거. 나 무승부 보겠습니다 그냥. 처음으로 뭐가 나올 수도 있다. 요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마지막 경기 마르세유 르아브르 가기 전에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추천 10개는 채웁시다. 추천 10개만 채우고 마지막 경기 갑시다. 지금 거의 1시간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데 혹시 이제 추천 안 눌러주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개 딱 채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르세유 르아브르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순위 차이가 너무 나거든요. 2위하고 17위. 사실 뭐 마르세유 승밖에 안 보이긴 하죠. 그냥 순위만 보면. 왜냐 르아브르가 무승부도 없고 리그왕에서 득점이 가장 적은 팀이 르아브르입니다. 르아브르 11골. 거기다 이제 마르세유의 그나마 이제 비벼볼 만한 건 원정 성적이 1등입니다. 파리보다도 무패인 파리보다도 승점이 더 높은데 홈에서는 거의 하위권 맴돌고 있거든요. 지금 승점이 9점 마르세유. 오히려 원정 성적이 좋은 팀입니다. 마르세유. 르아브르는 홈이나 원정이나 뭐 비슷하고. 그래서 르아브르 입장에서는 홈에서 그래도 마르세유가 성적이 안 좋으니까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난번 릴 경기에 퇴장이 있었기 때문에 수비 퇴장으로 한 명 못 나오고 그거 말고는 최근 미드필더 부상 그거 한 명 말고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르아브르 같은 경우에는 수비 쪽의 질병 때문에 한 명이 못 나오는데 이게 수비 쪽에 타격이 있을 것 같고 공격에도 한 명이 발목 부상. 뭐 아주 최근 수비만큼 최근은 아닌데 그리고 공격 쪽에 2명이 더 있네. 요러면은 미드필드에 질병 표시도 한 명 더 있고 이러면은 아주 최근은 아닌데 빠지는 선수도 뭐 퇴장 빼고는 사실 전체적인 선수로 보면 마르세유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르세유가 결장 부분은 좀 낮고 일단은 홈에서 한 번도 진 적 없어요. 4승 1무. 그리고 마르세유가 최근 뭐 원정에서는 워낙 성적이 좋아서 뭐 컵대회 포함 5연승 중인데 홈에서 그래도 모나코도 역전해서 잡았고 릴도 아쉽게 이제 선제골 지키지 못하고 비긴 게 있긴 하지만 예전에 뭐 오세르한테 질 때거나
아니면 앙제하고 비길 때 느낌보다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반 막판 퇴장이 아쉽긴 하지만 득점력 없는 르하브르 정도면 이겨줘야 된다. 홈에서 스트라스한테 3실점하고 뭐 원정에서 깜짝 뭐 낭트를 잡긴 했지만 그 전에 전적들 보면은 결국엔 선제골 넣어도 역전당할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마르세유 승에 마행까지 보겠다. 왜냐? 공격은 그래도 결장자가 거의 없어서. 근데 이제 어제 어디냐 리옹처럼 어제 이제 주력은 제가 이제 맨시티 마엔이랑 리옹 마엔을 갔거든요. 배당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1마엔씩. 근데 리옹이 1대0으로 이긴 거 보면서 뭔가 아쉬웠나 해서 딱 봤더니 그것도 극장골로 자책골로 이긴 거더라고요. 그래서 와 어제 리옹 골만 안 나면 좋겠다 마르세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르세유까지 리옹 승에 1마인까지 보면서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자 질문 15분까지만 받을게요. 15분까지만 질문 받고 없으면 방종하겠습니다. 근데 뭐 딱히 질문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이미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뭐 다 뭐 들으실 분들 다 들으셨고 맞지 않나요?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일단은 어제 노리치 못 이겼으면 어제 개 망했을 텐데 노리치 때문에 얻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25년도에 이제 뭐 큰 목표는 아니고 뭐라도 하나 적중하자 하루에 그게 목표입니다. 그게 뭐 주력이 됐든 뭐 배당이 높든 낮든 뭐라도 하나씩 주워 가자 이거기 때문에 오늘도 어디선가 하나만 주워 가더라도 주말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이제 한번 살짝 그때 언제였더라? 잠깐만 봐봐야겠는데 일단은 다시 보기는 좀 끊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